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환경 생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월 3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과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그 과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 쪽지로 보냈기 때문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한 내 제출하신 분과 차별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고민해보고 있죠. 마침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변화 정상회의 COP28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참석하셔서 세계 정상들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특히 그 석탄 발전, 석탄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도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그림은 제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강의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곰들이 지금 북극에 있는 곰들이 여러 그 전기 코드를 뽑는 장면이죠. 그만큼 우리 지구에 대한 그 위기를 표현해주고 있는 경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서 우리가 살아왔고, 또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이러한 생활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낳았고, 그로 인해서 또 기후변화를 낳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구의 활동에 의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삼스럽게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죠. 특히 우리 도시를 보면 공원이라든지 또는 도시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파괴함으로 인해서 바람길이 막힌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지질 세계가 현재 홀로세 세대인데, 뭐 우리 막 캄브리아기 막 이런 지질 세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네이처지에 의하면은 이 인류세라는 이거 플라스틱 세상이 된다. 사람에 의해서 지구의 표면이 이런 플라스틱으로 덮일 것이다 하는 신지질 세대 시대인 인류세를 주장하는 그런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함을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처해 있고 2년 동안 지금 시달리고 있죠. 많은 부분에 멈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비대면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사람이 활동을 함으로써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 하는 것들을 극명에 나타나 주는 것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사람이 활동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이 젖어지니까 이렇게 옅어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우리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 물론 이제 이게 작년 초기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서서히 다시 이런 게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서서히 다시 증가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코로나19 그 초기에 발생했을 때 멈춤이 일어나니까 이와 같이 그
이런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오리들이 다시 찾아오는 맑은 이런 바다로 변했다든지, 프랑스의 독립문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렇게 맑은 하늘이 자주 나타나는 이런 또 환경 측면에서 좋은 점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지구의 시계, 환경 2기 시계라는 것을 1년에 한 차례씩 발표를 하는데, 작년 현재 우리나라의 시계는 9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9시가 넘으면 매우 불안한 시기예요. 매우 불안한. 12시가 넘으면 인류 생존이 불가능하죠. 곧 인류 생존이 불가능한 시기에 돌아간다 이 말이죠. 보통 3시까지 불안하지 않고 6시까지는 조금 불안한데, 우리가 적어도 여기 6시에서 9시 사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초과했어요. 거의 10시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92년 첫 조사 시에 7시 49분이었는데 2004년도에 9시를 넘어서 2019년 이어서 2020년도에도 9시 56분, 거의 10시에 가까운 지금 환경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 경제 격차가 계속 심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넛 경제학이라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제가 앞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방글라데시나 이런 개발도상국이 기여한 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면 크지 않는데, 이런 나라들은 또 피해는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사회적 기초는 거의 미충족한다.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안쪽이 우리 인류가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에요. 주거, 식량, 물, 보건 뭐 이런 것들이죠. 안으로 갈수록 부족한데 방글라데시는 이런 게 이제 부족하게 나와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에는 안쪽은 다 이렇게 충족하는데, 바깥쪽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그다음에 해양의 산성화, 질소 인의 축적, 담수 고갈, 토지 개간, 생물 다양성 손실, 대기 오염, 이런 분야에서 빨갛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또 인간의 존엄 문제는 잘 갖춰져 가지만, 이 기후변화 등과 같은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도넛 경제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지금 미세먼지가 이제 심하게 반복된 일상도 주로 반복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나타나죠. 이제 지금 가을이 됐기 때문에 서서히 이 미세먼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데가 11월 1일인데 11월 1일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맑지만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요. 제가 지난 겨울에 서울을 방문해서 북한산에 올라가서 찍은 이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 모습이라든지 멀리 보이는 남산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바로 미세먼지의 영향이다. 이것은 이제 미세먼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이런 도시들, 특히 연료라든지 또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라고 그랬죠. 또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온실효과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말씀도 제가 앞에서 다 드렸고요. 또 도시가 콘크리트화되고 아스팔트화 됨으로써 도시 열섬이 심하게 나타나고, 특히 열대야 현상이 여름철에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광주의 낮은 거의 하천도 굉장히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고, 밤이 되면
보시면 그대로 식지 않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수자원 분야, 우리가 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인데, 특히 우리 지역을 보면 영산강과 섬진강 두 개 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강을 합쳐도 충청도에 있는 금강, 세 번째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러잖아요. 근데 대개 영산강의 경우에는 섬진강을 합쳐서 우리가 4대 강이라고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강이죠. 섬진강은 남해로 빠지고 영산강은 이 서해로 빠지는데 전혀 다른 그런 강인데도 불구하고 금강에 미쳐서 저수량이 못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불리한 우리는 물환경 수자원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강우량 비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요. 평상시에 1300에서 1900mm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한 1200mm 정도 되는데 보신 바와 같이 94년도에 700mm 정도가 내렸고 95년도에 역시 700mm 정도 내렸어요. 이렇게 2년에 걸쳐서 그 평소 강우량의 한 3분의 2 또는 절반밖에 내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가뭄이 오게 돼요. 이때 광주가 격일제 급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800mm밖에 내리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의 주상수원인 나중에 이제 제가 물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동복구와 주암호가 있는데 동복구 저수율이 4%까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수돗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 서울이나 부산 그 다음에 대구 뭐 이런 대전 이런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유일하게 제한급수라면 하루는 물이 나오고 하루는 물이 안 나오고 이런 제한급수란 굉장히 아픈 경험이 있죠. 지금은 이제 주화물을 축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돗물 걱정 없이 언제든지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런 그 수자원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발자국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물 사용량이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을 우리가 절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량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절약해야 되고 또는 우리가 상수나 하수는 전부 전기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까지 물이 공급되려면 펌프로 운영해야 되고 또 정수장에서 약품을 넣는다든지 침전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전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산업이라는 거죠. 또 하수 처리장에 물을 정화할 때도 전기가 다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을 절약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사용되는 급수량이 약 300리터 정도 돼요. 근데 특히 우리가 샤워를 한다든지 세탁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사용한 이때 이제 많이 물 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샤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즘은 뭐 아침 저녁으로 한다든지 또는 매일 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샤워할 때도 10분 이내로 짧게 그 다음에 비누칠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물을 좀 끄고 한다든지 이런 전략 습관을 기르게 되면은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뭄이라든지 홍수가 주기적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농업활동, 우리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추나 무 이런 걸 재배하잖아요. 또는 산업활동에 의해서 질소나 인 같은 이런 영양 물질들을 배출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반응해서 물속의 플랑크톤이 이렇게 번식을 해서 녹조가 발생되잖아요. 이런 녹조가 발생되면 물에서 냄새라든지 또는 수질이 약화되는 독성 물질이 발생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정화하려면 수돗물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돼요. 약품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 전략이라든지 또 버리지 않는 이런 소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과거에는 바다에서 주로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바다 생물인 굴이라든지 다람쥐, 홍합이죠.
그다음에 바지락, 가리비 이런 데서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조개류에서 이렇게 발견됐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대세였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 주변에 뭐 물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또는 우리 각종 식재료, 생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 발견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제가 별도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이제 새롭게 대두됐어요. 이것이 우리 인류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많은 이런 그 생물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인류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대두된 문제들이죠. 이런 것은 거의 일회용 폐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어떤 폐기물 때문에 그러죠.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회용 폐기물 때문에 그랬는데요. 뒤에서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폐기물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과대포장 문제, 이건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그림이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상품은 이 정도인데 이렇게 겹겹이 포장을 함으로써 필요 없는 어떤 폐기물을 많이 발생해내는 또 폐기물만 나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거를 또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이 증가뿐만 아니라 운송 이럴 때 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탄소가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잊고 살았던 다크 데이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사용했던 이메일 문제,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저장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하게 되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에 남게 되고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된다든지 또 이메일이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면 다 어디가 되어 있냐면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그 서버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유지 관리해야 되게 서버를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사용되고 있다면 그래서 2020년도에 보시면은 2020년 약 580만 톤의 CO2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어떤 결론이다. 이런 그 데이터를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2025년도에 그 175 제타 바이러스가 10에 21승이니까 엄청나죠. 지금 우리는 테라바이트 시대에 살고 있죠.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기가바이트였는데 요즘은 이제 USB도 거의 다 테라바이트로 나오고 컴퓨터 테라바이트로 보급이 되고 있듯이 우리가 이만큼 그 문제 그 데이터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으면 전기,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소모하고 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것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크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다크 데이터. 그래서 580만 톤의 CO2를 배출한다 하는 거. 이것을 자동차로 지구를 57만 5천 바퀴를 우리가 운영한 결론이고 80개국에서 연간 배출하는 엄청난 양이죠. 이 데이터, 필요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스마트폰에서도 그 데이터를 제거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한 번씩 운영해 준다든지 이메일을 지운다든지 불필요한 이메일을 지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탄소 중립에 여러분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가 증가되고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푸짐한 상차림 이런 걸 선호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에 선호한다는 경제적인 낭비라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구성을 보면은 되게 조리 과정에 그 우리가 뭐 그 대파를 하나 사면 그 쓰레기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에서 버리는 게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는 조리 과정의 쓰레기가 제일로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음식 많이 해 먹다 보니까 뭐 양파를 하나 까면 거기서 나오는 뭐 재료, 또 대파를 까면 재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반면에 음식점에서는 먹지 않고 남은 음식, 남는 음식이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집단 금식소도 마찬가지고, 웨딩 뷔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패턴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4인 가족이 한 끼 밥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4.8kg의 온실가스 배출이에요. 이거는 승용차를 2.5kg, 미터 이렇게 운영하는 결론이고,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흡수한 양이다 라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에너지로 보면은 약 4.72kW 정도를 소모하는데 TV 16시간, 세탁기 35회, 냉장고 80시간을 운영하는 전기료하고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식생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 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렇게 계속 즐거움만 따질 게 아니라 불편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식생활도 우리가 또 먹을 만큼만 조리한다든지 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즐겁게 생각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자원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후손들이 이용할 자원들이에요. 우리도 사용해야 되지만 후손들도 이용할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시켜야 돼요.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도 항상 환경,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서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정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일회용품 사용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어디 뭐 커피 전문점에 가서 종이 이 컵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노력해 볼 필요가 있죠. 텀블러를 가지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습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SDG라는 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입니다. 여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래서 모든 나라가 유엔에서 지정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이제 환경도 들어 있고요. 또 뭐 평등, 뭐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균형, 또 의료의 혜택, 기후 변화, 뭐 수자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세계 골고루 이렇게 발전해보자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입니다. 또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세계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잘 살아보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토대로 현재 소비 생활 패턴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소비 중심이 과거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소비를 했다면 지금은 생활 중심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이었다면 요즘 개인 중심이고, 재래시장 중심이었다면 다양하게 마트라든지 또는 전자상거래, 또 구매 방법은 현금이었는데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해졌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특히 요즘 소비를 이제 포미족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포미족이죠. 투자와 소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건강, 헬스, 그 다음에 1인 가구, 원, 여가, 레크리에이션, 편의, 모어, 컨베니언트, 그 다음에 고가, 익스펜시브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 이 말이죠. 포미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구매할 때도 여러 가지 광고를 보면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데도 요즘 광고가 많이 삽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박싱 마케팅, 박스를 풀면서 개방하는 순간부터 개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MCN이라고 해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우리 유튜브 보면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온라인 구매를 많이 이제 자극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또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여러분 같은
학생 세대들이 이런 데 자기계발, 취미, 여행 이런 데 지출을 많이 한다.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면 25세에서 35세 이 정도에 포함이 될 텐데요. 자기계발, 특히 여행 많이 가죠. 뿐만 아니라 40, 50대에서도 요즘 포미적 트렌드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고급화를 지향하고 미용 상품의 다양한 형태의 호텔, 요즘 호텔을 꼭 잠자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외식 산업의 트렌드도 여기 보시면 주요 트렌드가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MHR 가정 간편식 요즘 뭐 키드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가면은 그냥 포장된 걸 가져다가 집에 가서 데펴 먹는다든지 이렇게만 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됐고 특히 배달 문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에 온라인 구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도 한동안은 우리가 호음박이 유행했는데 뭐 그걸 포함해서 이런 지속 가능하게 최신 트렌드와 지속 가능 트렌드들이 유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소비가 늘어난 분야를 보니까 배달 음식이 30.6%가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마스크 구입 때문에 인생 질병 또는 소독제 구입 때문에 이것도 크게 늘어났고요. 부식비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소비가 늘어난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코로나19의 소비 성향이 홀로 만찬, 혼자 이렇게 푸짐하게 여유롭게 보이는 소비 성향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기 보면 그 혼자 사는 서울 같은 경우에 신림동, 대학동 이런데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많이 이런 쪽에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린 휴머, 환경도 생각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취향 소비, 자기가 좋아하는 MZ세대는 80년에서 94년 밀레니엄 세대하고 95년 이후의 Z세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죠. 이런 세대들은 이런 먹방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등과 같은 SNS를 통해서 취향에 맞는 어떤 메뉴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소비 성향이고 안심 푸드테크 비대면 그러니까 그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 위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로봇이 서버를 한다든지 우리 광주에서도 이런 걸 이제 흔히 볼 수 있더라고요. 또는 안심 식당을 검색해서 여러 가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는 이런 거 그러기 위해서 뭐 사전 주문 앱이라든지 배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멀리 우리가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동네 상권이 다시 그 살아나는 퇴근 즉시 귀가하고 외식 소비 형태 이런 것이 동네 상권의 어떤 기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 의료 폐기물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의료 재활용 폐기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길거리 쓰레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담배 공처가 53%, 그 다음에 마스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1위가 담배 공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어떤 벤치라든지 또 어느 부분, 특히 여러분들이 신호등이 있는 그 횡단보도 근처에 보면은 담배 공초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이게 쓰레기로서만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비가 오게 되면 이게 그대로 그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근데 이런 물질들은 하수처리장에도 잘 녹지 않습니다.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담배 속에는 굉장히 많은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수십 가지 발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그대로 물속에 노출돼서 순환돼서 잘못하면 수돗물에도 나올 수 있고 우리 하천에도 나올 수 있어 생태계에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큰 문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더라도 꼭 재떨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관해서 집에 가서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용품 소비 성향은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코로나 시점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이런 소파라든지 장식 테이블, 아웃도어 의자, 매트리스, 거실 의자, TV, 거실장 이런 게 가구류들이 많이 팔린다 이 말이죠. 제가 최근에 거의 가지 않다가 그 광주에 있는 모 백화점에 갔더니 어떤 한 계층이 과거에 예를 들어 소파나 가구 전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한 계층을 전체를 소파 전시장으로 이렇게 바꾼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매장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구매, TV 시청을 통해, 홈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런 우리가 지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이 점차 늘어난다든지 이런 소비 성향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의 소비 성향을. 그런 소비 성향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통신비 증가라든지 소포장탄이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여러 나라의 소비 성향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미국과 독일도 비슷하고요.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의 소비 성향 각각의 그 나라마다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과 영국의 소비 생활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10주차 1주차에는 기후변화는 탄소 중립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소비 성향이 이렇게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일회용 폐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들의 증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에너지하고 탄소 배출에 크게 관련돼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2차 시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